오늘 화나는 기사 떴어요. 네.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하시면서 그 포토라인 언급하셨다가 예. 신중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후회를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거 보니까 엄청나네요. 내가 포토라인 얘기했어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에게 기시감이라니까요. 제가 달리봉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뭐 그런 걸 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선고 전후에, 그러니까 판결 선고 전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충격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청와대가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때 아주 큰 불만을 표시했고요.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본인들의 현안이에요. 상고법원 도입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활용하려는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리스트는 안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또 다른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물타기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맞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게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거래하고 흡사 청와대가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린 것을 이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 청와대 OEM 역할을 한 거예요. 주문 생산이요. 주문 생산이요. 안타깝네요. 예. 예? 청와대 맞습니다. 출장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사회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기본 근간이에요. 그럼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당신들 이게 사법부 분리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야죠. 그렇죠. 그걸 예. 출장소 역할을 하고 OEM 주문 생산하고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하고 가족들 성향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명단이 안 나왔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언론은 오늘 문 내려야죠. 신문지 찢어버려야죠. 그러신 분들은. 어떤 신문은 한 건도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일면에 없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요. 기사를 안 썼어야 해. 네. 그런 신문 찢어버려요 그냥. 저는 그것도 같은 기자지만 좀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늘이 아주 짙게 보이는데요. 그 대목 설명을 드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정수석이요? 예.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병우 수석이 어떤 심경인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들이 분석해서 시행하려고 한 듯한 그런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시행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돼서 향후 결론의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죠. 그리고 전원 합의로 예. 그 원전 원장에 대한 그 결정 파기환송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죠. 하 기자님. 네. 이게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요. 듣는 분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1심, 2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세훈 원장이 네. 대선 때 댓글 국정원이 개입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기소돼서 1심에서 선거법 유죄, 아니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은 무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동진 당시 성남시청에 있던 판사가 지록 위마 말을 했죠. 보고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다. 네. 근데 2심에서 선거법도 유죄, 국정법도 유죄. 네. 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 전 수석이 그 법원 행정처에 2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처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도 문건에 들어있거든요. 어허. 실제로 2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2심 판사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딱 가린 상태에서 그렇죠. 비밀스럽게 예. 그렇게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비밀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3심에서도 예. 이제 3심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3심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무죄나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스스로도 나타냅니다.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급적 전원합의체에서 원전 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예.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를 또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네. 대법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사건이 올라오면 1, 2, 3부 중에 배당돼서 결정을 하는데 네. 한 부에 3명의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이. 예. 근데 3명의 대법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그렇죠. 전원 합의체 13명이 하는 곳으로 회부하죠. 넘기고 예. 그런데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건이 많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각 부에서 끝나는데 청와대에선 전원 합의체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은 청와대 하청업체처럼 OEM처럼 예. 전원 합의체 넘겨서 예. 어떻게 결론이 났죠? 13대 0. 13대 0으로 예. 유무죄를 판단할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하지도 않고 네. 유죄로 사용한 증거가 좀 이상하니 네. 증거를 좀 더 살펴봐라. 네. 예, 이거 보세요.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되네 그러잖아요. 그냥 퉁퉁 넘어가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거를.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니까 혼자 얘기 좀 하라고. 워낙 전문가셔가지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전원 좋습니다. 합의체에서 어떻게 예. 됐죠? 전원 합의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 능력을 13대 0이라는 결론으로 파기해서 다시 예. 재판하도록 했고요. 그 재판이 4년을 끌죠. 4년을 끕니다. 4년을 끌다가 가장 최근에 갖고 지난번에 3년형 나왔던 걸 뛰어넘어서 4년형이 됐죠. 왜? 촛불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으니까. 그렇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예. 이뤄놓은 게 그렇죠. 이 사법정의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세훈이 국정농단 네. 특히 국정원이 대선 댓글 개입해서 국민의 뇌를 조작하려고 했던 이 심각한 역사적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렇죠. 재판부를 쥐락펴락했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뜻을 받아갖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감옥 가고 싶어? 싶어죠. 싶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아니요. 감옥에 놓이죠. 네, 뭐 감옥 가고 싶어요. 그냥 바로 이런 분들한테 트랙을 줘야 돼요. 패스트 트랙. 바로 들어가게. 그 실제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양 전 원장, 양승태 전 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런 사람들을 그 일부 시민단체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양 전 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이 법원 행정처 문건을 예. 보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작성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좀 예. 집중할 것으로 검찰이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네. 근데 이게 싼 형량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은 그 전에 한 8급, 9급 공무원이 인허가 내줄 때 네. 도장을 임의로 해갖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계장 과장이 찍어야 될 도장을. 이렇게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인허가 주는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거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왔죠. 그런데 그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스위스은행에서 140억을 빼오거나 네. 이렇게 대법원장 직을 이용해서
재판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 이런 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도 맥시멈 5년 나와요. 만땅이라고 하죠. 만땅 꽉 채우는 거죠. 예. 그 판사 뒷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2009년 촛불 집회 관련돼서 한 판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혹이 제기돼 있었냐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판사가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이 판사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다음에 선동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뒷조사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판사 모임이 있어요. 예. 판사 모임이 있는데 그 판사 모임을 이끌었던 그 의장에 대해서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라는 문건도 작성해 놨고요. 그러니까 쭉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 뭐 젠더 성향이 있다, 젠더 운동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라든가 뭐 학생운동, 시민단체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재판 스타일이나 심지어 가정사까지 부인이나 남편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이요. 민간 사찰 아니에요. 판사. 네, 판사 사법부 사찰. 네. 4916님 봉도사님 욕 좀 해도 될까요? 참 대한민국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창피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랑스럽고요. 대한민국을 농단했던 세력이 창피한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했어요. 시간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일 삭제한 흔적도 있고요. 모품 파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풀지를 못했어 비밀번호 때문에. 그리고 아예 못 들여다본 컴퓨터도 있어요.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요? 네. 그 안에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속하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도주. 아니 저거 비밀번호 얘기 안 해주는 게 증거인멸, 접근성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증거 조작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요. 그 특히 그 김모 전 심의관 법원행정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 중에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고요. 복구하려고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의 포렌식 기법으로도 안 된다? 안 된다. 아하. 우리나라 최고의 포렌식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서 포렌식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로 넘어가려면 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집요하시네요 정말.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된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에서 아예 조사 거부했어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양반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생활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되기 전에 됐을 때 그때 재판받고 감옥 갔거든요. 정봉주 재판 누가 뒤에서 조종했는지 양승태 대법원 2부 대법관 있을 때 제 재판이 2009년도에 거의 그러네요. 배당되고 양승태 대법원장 2011년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저를 감옥에 보내잖아요. 제 재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거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그 파일 나오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100% 예견하시는 있습니다. 겁니까? 그럼 100% 있어요. 좋습니다. 저기 딱 와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끝났어요. 벌써인가요?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화나는 기사 떴어요. 네.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하시면서 그 포토라인 언급하셨다가 신중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후회를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거 보니까 엄청나네요. 내가 포토라인 얘기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에게 기시감이라니까요. 제가 달리 봉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뭐 그런 걸 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선고 전후에, 그러니까 판결 선고 전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충격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청와대가 원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때 아주 큰 불만을 표시했고요. 대법원은 원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본인들의 현안이에요. 상고법원 도입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활용하려는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리스트는 안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또 다른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물타기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맞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게 이 어떤 심경인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들이 분석해서 시행하려고 한 듯한 그런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시행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돼서 향후 결론의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전원 합의체 회부했죠. 그리고 전원 합의로 예. 그 원전 원장에 대한 그 결정 예. 파기환송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죠. 하 기자님. 네. 이게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요. 듣는 분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1심, 2심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를 명단이 안 나왔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언론은 오늘 문 내려야죠. 신문지 찢어버려야지 그러신 분들은. 어떤 신문은 한 건도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일면에 없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요. 기사를 안 썼어야 해. 네. 그런 신문 찢어버려요 그냥. 저는 그것도 같은 기자지만 좀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늘이 아주 짙게 보이는데요. 그 대목 설명을 드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정수석이요? 예.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병우 수석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거래하고 흡사 청와대가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린 것을 이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 청와대 OEM 역할을 한 거예요. 주문 생산이요. 주문 생산이요. 안타깝네요. 예. 예? 청와대 맞습니다. 출장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사회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기본 근간이에요. 그럼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당신들 이게 사법부 분리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야죠. 그렇죠. 그걸 예. 출장소 역할을 하고 OEM 주문 생산하고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하고 가족들 성향 분석을 하고